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폭파 게시글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왜 신고 자작극 벌였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미수에 그쳤건 실제로 시행할 의사가 있었건 없었던 간에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거잖아요. 폭탄 설치했다고 해가지고 좀 놀라고 막상 들어가면 또 이상 있을까 봐 그것도 걱정되고. 폭발물 테러 협박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허위로 드러나지만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매번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권력 낭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주대 낮에 백화점 밖으로 수많은 인파가 빠져나옵니다. 경찰의 안내에 따라 대피 장소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주차된 차는 어떻게 해요? 폭발물 신고하시면 진입 안 되십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긴급 대피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날 고객과 직원 약 4천여 명이 일시에 대피했고 경찰 특공대 등 인력 240여 명이 투입돼 1시간 반가량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허위 테러 협박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경기장에, 지난 13일에는 놀이공원에 대한 테러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학교, 정당 당사도 타깃이 됐습니다. 쏟아지는 테러 협박글에 경찰은 매일같이 출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간 수십 건 수준이던 경찰 특공대 출동 건수는 2013년 600건대로 급등한 뒤 매년 수백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허위 신고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짜일 수 있다는 생각에 출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권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권력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 예방 활동이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던 치안 활동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에 경찰은 일단 허위 신고 가능성이 큰 사건의 경우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는 등 대응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시청과 관내 초등학교 테러 협박 신고의 경우에도 허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대기만 하고 별도 수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테러 협박범을 엄정 처벌하겠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대로 처벌하고 국가소송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국내 협박범과 달리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협박에 대한 범인 추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수십 건의 신고가 잇따른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범의 경우 추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경찰은 일본뿐만 아니라 제3국과도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국제 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이 같은 폭발물 테러 협박은 백화점과 패스트푸드점, 공연장, 놀이공원까지 민간시설을 대상으로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영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불안감까지 조성하면서
보이지 않는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김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내부에 있던 직원과 시민들이 급하게 대피했고 백화점은 수시간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허위 협박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백화점에도 협박 위협이 접수됐고 유명 아이돌 그룹 공연을 앞두고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도 폭발물 협박 신고가 들어와 2,000명이 대피하고 공연도 늦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놀이공원과 패스트푸드점에도 비슷한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실제 민간 기업의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차례의 폭발물 소동으로 영업이 중단됐던 백화점 측은 손실이 5억에서 6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민간 시설을 상대로 한 협박이 이어지면서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런 심리가 잠재적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놀랐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 뉴스가 나오면 무서워서 여기를 못 와요.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는 이게 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 하고서는 참 의구심이 들어요.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설마 내가 가는 곳에 그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생각이. 대규모 민간 사업장에 대한 협박이 반복될 경우 겁나서 어디 못 가겠다는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매출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회비용의 손실과 신뢰도 하락 등 보이지 않는 피해가 어쩌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업의 이미지가 무너진다던가 소비자들이 그런 곳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한다던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어떤 손실 이런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매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 백화점을 비롯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폭발물 설치 위협은 시민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피해와 불필요한 피로감을 유발하는 허위 협박에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백화점이나 공연장,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8월 한 달만 해도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용인 에버랜드,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 등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폭발물 설치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경찰과 소방의 출동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신고로 인한 출동은 2022년 4,200여 건에서 지난해 5,400여 건으로 28%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3,000여 건에 가까웠는데 하루 평균 14건에 달합니다. 허위 테러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모두 대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 특공대와 소방차 또 구급차 등이 대거 출동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허위 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실제 화재나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늦어지면서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무고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외에선 허위 협박 신고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발물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중협박에 해당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합니다.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일부 주에선 최대 10년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선 다수를 상대로 하는 위협이 포함된 글을 전송만 해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독일에서는 형법에 범죄 위협에 의한 공본 평원 교란죄를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소득에 따른 벌금형에, 영국에선 유죄 판결이 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금고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런 형법상 처벌과는 별개로 폭발물 설치 위협에 따른 막대한 배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무엇보다 폭발물 위협으로 인해 동원된 경찰력에 대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피해를 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규모가 더욱 커집니다. 이렇게 해외에선 허위 테러 협박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로 꼽힙니다. 엄벌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말뿐인 엄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런 행위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김나영 기자입니다.
길바닥에 선명한 혈흔. 2년 전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가 잇따랐고 사회적 불안은 커졌습니다. 상당수가 장난글이었고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새로 시행됐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를 겨냥해 공포를 조성하는 협박을 별도로 처벌하자는 취지입니다. 인터넷에 인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뚜렷한 피해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이 처벌이 애매했습니다. 공중을 협박하는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협박죄의 상한이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이었다면 공중협박죄는 형량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강화된 법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이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테러 협박글 관련 범죄는 72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기소된 건 절반 정도였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10%도 채 안 됩니다. 이 가운데 첫 선고가 최근에 나왔는데 벌금 600만 원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5월 직접 만든 사제폭탄을 들고 30분간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한 선고인데 지적장애를 갖고 있던 상황 등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비슷한 범행의 경우 해외에선 거의 실형을 선고하고 억대 배상금까지 물리며 말 그대로 엄벌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해외에서는 폭발물 위협으로 동원된 경찰력 배상 책임은 물론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규모가 더 커집니다. 실제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20대 남성이 한 회사에 폭탄 폭발까지 2분 남았다고 위협 전화를 걸었다가 징역형과 함께 한화로 6억 3,800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가벼운 처벌 관행이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처벌을 하지 않거나 아주 경미하게 한다. 범죄 억제는 불가능해지고 이런 협박 글을 올리는 친구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 많은데 아주 재미있는 흥분된 놀잇감이 되기가 쉽죠.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기일수록 엄중한 처벌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행 초기부터 신속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처벌된다면 어떤 범죄 예방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피해자, 즉 영업 손실까지 고려해서 그에 따른 철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집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중협박죄는 이름뿐인 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나영입니다. 최근 폭발물 테러 위협 신고가 급증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노와 혐오 등 사회적인 불만을 사이버 공간에서 해소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부터 SNS에 익숙한 세대가 사이버 공간에서 놀이처럼 저지르는 범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된 범인은 중학생이었고 구 안동역 광장에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글을 올려 검거된 피의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이런 미성년자들의 행위에 대해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자녀의 범죄에 대해 부모에게 민사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연대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무책임하고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는 허위 테러 협박을 근절하려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난을 했다가는 자칫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겨야만 근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